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더워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기대했는데 약해지기는커녕 2차 파동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위협적인 이야기. 그리고 매일 확진자 사실은 어제 확진자가 한 40명 조금 넘다고 했는데 재밌는 거는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반 정도, 국내 뭐 확진자가 한 반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2차 뭐 팬데믹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뭐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대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확진자로 진단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제가 방송할 때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몸에 있는데 확진자는 뭐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사람과 증상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의사도 아니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 분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의사 믿을 거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사투를 벌인 분들은 의사는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약도 없다니까 그냥 이 해열제 주거나 아니면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간호사였다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의사가 특별히 뭘 알아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그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확진된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 그 다음에 그 치료한 의사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환자 스스로 잘 관리해 가지고 나았지 뭐 저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숙주해 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들, 거리들 셜록 홈즈로서 제가 사건의 현장에서 그 사건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할 때 항상 단서들을 찾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질병관리본부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치료했다고 하는 의사분들이나 그분들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아니면 그 단서를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를 저 몸에 심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중계방송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자가 격리일 뿐만 아니라 이 황심서 스태프들이 스튜디오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 그걸 제가 이번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박사님이 한번 그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역시 적은 항상 내부에 있어요. 자 사연이 이렇게 왔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 분석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 8,976명을 분석한 결과 무려 40%가 무증상, 이를 포함한 경증은 90.9%, 나머지 9.1%가 산소치료 이상의 조치를 필요로 했다고 하네요. 연령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당뇨와 만성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동반할 경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뭘까요?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가 40% 정도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8,97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국내 확진자가 10,000명, 한 2, 3천 명 정도라고 했을 때, 뭐 이건 거의 전수조사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무증상자가 40% 이상이다라는 거. 뭐 몇 달 전에 제가 이 아이슬란드 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전수조사를 했더니 확진자 중에서 무증상자가 50% 이상 나왔다라는 결과를 언급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체는 첫째, 확진자라고 하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반 정도 되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이러스는 감기 또는 독감, 폐렴 바이러스보다 무시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착한 놈인가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폐렴, 독감보다 별 큰 차이가 없는 거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단서를 가지고 그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코로나19 입원 치료 확진자의 입원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 41.8%, 객담 28.9%, 발열 20.1%, 두통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우리 찾는다고 늘 발열자 그래가지고 온도 체크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한 삽질이네요. 그런데도 지금 다 그거 하죠. 그거보다는 진짜 기침을 하는 거,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마 이 기침을 하는 경우라도 자기 몸에만 그 기침이나 비말을 유지하라는 입장에서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조치 맞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상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못 느끼지만은 본인의 기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전파가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본인이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마스크를 쓰는 거는 상당히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막는데 1차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0일 동안 꿋꿋이 마스크를 안 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답니다. 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연구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은 삽질했는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대다수는 격리 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가 격리 해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보도에서 사망률이 나오지 않아서 찾아봤는데요. 7월 8일 다른 기사에서 더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여줬고 여기에서 사망률은 1%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예요. 아니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K방역 성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1%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 폐렴 독감이 지역별로 이 각각 나타날 때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 나라별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 가지고 더 쉽게 확산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건강 상태에 의해서 엄청나게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년층 경우에는 사실 사망률이 엄청 높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잘 드러났던 게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노년층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본다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게 걸리신 분들이 숫자도 적고 또 확진자를 많이 찾아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층이 꽤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보다 더 노인 인구층이 더 많은 게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한국, 뭐 대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에서는 전부 다 이 사망률이 훨씬 낮은 수준이에요. 확진자 숫자가 뭐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박사님,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더 건강한 건가요? 왜 사망률이 이렇게 적은가요? 자, 이 질문을 이제 던져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정은경 본부장, 이 뭐 K 방역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저는 항상 이분이 그렇게 이 수고를 했고 참 뭔가 우리가 칭송을 해야 된다는 걸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저분이 뭐 죽는 줄 사는 둥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한 걸 내가 인정하는데 저분이 알고 뭔 알고 지금 방역 대책을 했냐. 그냥 발본색원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죽인다라는 마음으로 죽자 살자 지금 전투를 치르시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속으로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그저 경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심할 줄 알았는데 이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사망률이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더 그거하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노친네 분들 노인분들은 한겨울 지나면서 환절기가 되면 이 폐렴 독감 걸리기 쉽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시는 거는 매년 몇만 명씩 있는 거 우리 인구 전체를 다 했을 때 뭐 0.1%나 1% 수준 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뭐 미국이나 유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일본, 이 대만 같은 중국,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인구 전체를 봤을 때 사망률, 확진자 이런 거 다 고려해 보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이러면 그냥 경증의 정상을 이런 감기 같은 바이러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이야기인데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청년층도 경증인데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까운 가족과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된다. 박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정은경 본부장의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방역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마스크 열심히 쓰고 손 열심히 씻고 개인위생 잘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정 본부장이 완전히 대국민 협박을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왜?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협박을 했어요. 어떤 협박을 했냐? 너 경증이라고 그러고 증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확진자로 너 하면 너 격리받아야 돼. 장기간 격리받아야 돼. 그거 너 당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네 몸에 이 묻힐 생각하지 마. 어떻게 하면 안 묻힐 수 있나요? 나돌아다니지 마. 이 협박 아닌가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협박은요. 가까운 가족과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거는 대체 방역본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 인간들을 완전히 마치 뭐 보듯이 취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가요? 대체 뭔 말씀으로 무슨 느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방역본부장 정도 되신 분이라면 이런 이 무지막지한 협박으로 국민들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도록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진짜 나온 연구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